여기에서 이제 같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4지선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하고 하나가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뭡니까? 경비원의 근로조건 향상.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사실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을 어떻게, 이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직업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업을 육성, 발전, 관리, 그 다음에 건전한 운영,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거지 거기 구성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 목적, 입법 목적은 주요 목적이잖아요. 주요. 왜 만들었는지 주요 이념이 되는 겁니다. 주요 이념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원의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1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큰 틀로 보자라는 거죠. 큰 틀로.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문에서 경비업법은 왜 만들었는지를 따졌는데 뭐가 있다? 육성, 발전, 관리. 그 다음에 건전한 운영. 있죠? 육성, 발전, 발전, 자, 관리해가지고 자, 뭐 하는 거예요? 건전한 운영.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경비업법의 입법 목적이다. 어떻게 육성시킬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건전하게 운영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내용, 문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에서 결국에는 경비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제 용어를 쓰는데 먼저 법에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법조문에 나오면 여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 이때 용어가 다 무슨 뜻이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뭐라는 겁니까? 용어의 정의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용어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왜? 항상 여기서 규율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자, 규율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인데, 그럼 먼저 경비업이 뭐냐부터 출발합니다. 경비업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강학적인 개념에서 뭡니까? 특정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가 있을 때 그걸 보호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경비라고 했잖아요. 경비. 그러면 민간비행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럼 마찬가지 요청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따지면은 뭐냐? 법적으로 한번 용어를 봐야 되는데, 뭐가 된다? 도급을 받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개념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시설경비 업무, 그 다음에 호송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 자, 여기 일단 경비 업무가 범위가 나와 있는 거죠. 경비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 경비 업무 있고, 그 다음에 호송경비 업무 있고, 신변보호 업무,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 그래서 아까 봤지만 특수경비 업무는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업무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자, 어떤 특정 의뢰인은 그걸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업자, 이 경비업을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 경비업자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다 이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를 해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민법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도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도급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냐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특정 의뢰인이 나한테 요청을 했으면 그 둘끼리, 우리가 사인과 사인끼리 하는 건 뭡니까?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져보는데, 그 따질 때 항상 이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지려면 계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14가지의 전형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증여, 매매, 뭐 임대차,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도급, 뭐 현상 광고,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도급이라는 계약의 특징은 어떤 거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의 완성. 그래서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그 다음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급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경비업자는 뭐가 됩니까? 수급인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말을 썼냐면 우리가 일의 뭐죠?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면 이 사람이 모자라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고용을 하면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도급계약이라는 건 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돈을 안 줘요. 거래 대금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도급인은 일을 맡기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한다? 수급인, 그러니까 즉 경비업자의 모든 책임하에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다?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도급,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이런 것을 계약을 통해서 뭐라는 거다? 이제 영업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업 활동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부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급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를 봤고요.